조립제법은 쉽고요. 인수분해는 조금 어려운데 인수분해 반만 할 거거든? 반만? 네. 반만 할 건데 일단 기준선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전체 설명은 다 하고 오늘도 2시간 고등수학 쪽으로 하고 그다음 1시간 센으로 갈 거예요. 일단 방학 동안 공통수학 1을 2차 부등식까지 완성시키는 걸 목표여서 그러고 2차 부등식까지 다 완성이 되면 진도가 아니라 센 오답 정리들하고 주요 문제 다시 풀어줄 거야. 그러고 오답 노트 시킬 거여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다시 풀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조립제법 여기 페이지 59페이지 펴주세요.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이란 거는 우리가 나눗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나눗셈.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제 고1 때 처음 배우는데 고1 과정에서 그때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고요.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써 있어. 다음을 x 빼기 1로 나눌 거야. x 빼기 1. 이렇게. 그때 나눈다 할 때 이렇게 나눌 줄 알잖아. 그때 x제곱 적고요. 차수 맞추고 개수 맞춰서 마이너스 x제곱 도식을 뺄센 것이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 적어.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맞춰지고 그 다음 전개하면은 플러스 x 맞춰지고 도식을 뺄센 거면은 2x 플러스 7 이렇게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까지 적어서 우리가 여기 2x 마이너스 2가 된다. 도식 뺄센 것이면 9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나누는 방식 앞서서 배웠었어. 앞에서 배웠어. 근데 지금 어떤 과정을 조금 더 확장시키겠냐. 우리 이렇게 맨날 나눌 때 맨날 나눗셈으로 하니까 오래 걸려. 오래.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계산 방식에 대한 확장이야. 계산 방식 확장. 그거가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은 우리가 저 숫자 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숫자들의 개수들을 쓸 거예요. 3의 개수 1, 2의 개수 마이너스 2, 2차의 개수, 그 다음 1차의 개수 3, 상수항 7 이렇게 적는 거야. 그때 우리가 저 옆에다가 저 나눗셈의 반대 모양을 니은자로 적어줄 거야. 저거 원래 역기억자잖아. 저 형태를 뒤집은 형태야. 그때 우리가 어떤 숫자로 나누어 주게 되냐면 지금 여기 x 빼기 1 있지?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몇이야? 숫자 몇이죠? 1이죠. 그 숫자를 조립제법 숫자라 해요. 조립제법 숫자. 그래서 x 빼기 1은 0이다. 저 1차 방정식을 풀면 숫자 1이 나와. 그래서 x 값이 1이 나오는데 요거를 조립제법 숫자로 우리가 잡고 조립제 숫자. 그래서 저 숫자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걸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음 형태에서 1을 그대로 내려. 1, 둘이 곱해 1, 둘이 더해 마이너스 1, 둘이 곱해 마이너스 1, 둘이 더해 2, 둘이 곱해 2. 그래서 9라는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음 식을 검산식을 왼쪽 식도 쓰고 오른쪽 식도 써볼 거야. 자, 왼쪽 식을 쓰시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예죠. 몫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고 그 다음 나머지가 값이 9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저게 검산식이잖아. 근데 다음 부분을 똑같이 우리가 x 빼기 1로 나눴다 라고 하는 조립제법 숫자 1을 사용했으니까 저 식을 x 빼기 1로 똑같이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상수 1차, 2차로 상수가 2, 1차가 마이너스 1, 2차가 x제곱 이렇게 적어서 나머지 9로 적으면 정확히 일치하는 연산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립제법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연산이고 먼저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조립제법을 배우면 되는데 지금 조립제법을 나눗셈 한참 띄워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다 하고 그러고 다시 율로 돌아왔거든. 조립제법으로. 이유 자체는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한 것처럼 처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똑같이 만드는 연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대입법이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다음 식이 조립제법은 문제점이 있어요. 태권이 혹시 조립제법 문제점 알아? 이거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알지? 하는 방법 알지? 근데 조립제법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최고차 우리가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는 조립제법이 안 돼요. 이상의 다항식으로 조립제법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상 안 되는 거고요. 할 수는 있어. 교육과정상 안 돼. 과정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는 처리를 안 해. 지금 내가 처음부터 1차식으로 나눴던 게 1차 형태를 빵으로 만드는 값 갖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라고 하실 때 인수분해 안 되지. 이거에 대한 목 찾을 때는 직접 찾거나 항등식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2차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1차식으로 하는데 그때 1차 항에 개수가 반드시 1로밖에 안 돼. 1로만 돼. 그러니까 연산을 줄이는 우리가 팁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뭐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도 2x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x 플러스 k 형태, 요 형태로밖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다시 조립제법이 안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개수가 1이어야 된다. 반드시 1x 플러스 k 저 형태여야 된다. 얘가 문제점이다. 전화 2주 있으면 똑같이 따라갈 수 있어. 기다려봐. 한 주 일단 중3 거 따라가고 할 거야. 너 벌써 50페이지 한 거 알지? 개념표. 오늘 하고 주말 동안 해가지고 그거 채점 받고 테스트를 이번 주에 안 보게. 테스트 안 보고 내일 내가 숙제 낸 거 클리닝만 싹 받고 갈 거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한 200페이지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있어. 이제 조금만 힘내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요. 예시 볼게요. 예제 첫 번째랑 예제 두 번째 다 해줄 거야. 우리 그래도 선행반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하려고 예제 다 넣어놨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줄 거야. 밑에 예제 1번을 보시면 다음을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 1, 2, 1, 1 이렇게 개수값을 써놓은 거야. 상수 1차, 2차, 3차 개수에 맞춰서 줬고요. 그 다음 gx 값이 x 빼기 1이죠. 그래서 이 값을 빵으로 만드는 숫자가 뭐라고? 조립제법 숫자라고. 조립제법 숫자 1. 요 부분을 1로 써주는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릴게요. 얘는 그냥 내리는 거야. 그 다음 둘이 곱하시면 값이 1이 되는데 연산하시는 방식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나눗셈과 모양이 반대야. 나눗셈은 윗줄과 아랫줄을 뺄셈 하는 거였지. 근데 모양이 반대니까 덧셈 거는 거다 라고 기억할 거야. 알겠어? 연산 방식이어서 기억이야. 둘이 더하시면 값이 3이 돼요. 둘이 곱하시면 3이 되고요. 둘이 더하면은 값이 4가 돼. 둘이 곱하면은 4가 돼. 둘이 더하면 5가 되는데 이때 이 마지막 칸을 우리가 나머지로 처리하는 거야. 나머지로 마지막 칸. 맨 마지막 칸만. 그래서 반드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적고 나머지를 5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목과 나머지를 맞게끔 썼구나. 목, 나머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연산 모양이 나눗셈과 반대니까 윗줄 아랫줄을 덧셈 건다 라고 기억하자는 거야. 기억. 그래서 두 번째 예시는 2, 4, 2, 2 써있고
우리 이 조립제법 숫자 찾을 거야. 는 0 만드는 숫자 몇이야? 1이죠. 그래서 1로 우리가 조립제법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모양은 좀 다 적어줘. 알겠지? 모양 다 적어줘. 다시 우리가 영상 보더라도 잘 찾을 수 있게. 자, 2 이렇게 적혀 있고요. 둘이 곱하시면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럼 둘을 어떻게 더 센 것이겠죠? 그럼 값이 6이다. 둘이 곱하시면 6이 되고요. 둘이 더하시면 값이 8이 되고, 둘이 더하시면 곱하시면 8이 되고, 둘이 더하시면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식은 x 빼기 1, 그 다음 옆에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플러스 10 이렇게 적힌다는 거야. 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식으로밖에 조립제법이 안 된다 했잖아. 얘가 지금 원래 문제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2x 빼기 2라는 최고차 한계수가 2인 형태의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몫을 변형해서 이 x 빼기 2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하자는 거야. 그럼 나는 요 앞에 덩어리, 분홍색으로 내가 표시한 덩어리에 2를 곱하면은 형태가 맞아지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2를 곱하면은 어떻게 해? 여기 옆에다가 2분의 1도 같이 곱해야지. 안 곱한 걸로. 이게 몫변형이었잖아. 그래서 따라서 몫변형에 따르면 얘가 둘이 계산하시면 2x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이걸로 나눈 걸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 2분의 1과 다음 식을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몫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몫이 되고 나머지 값이 10이 된다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로밖에 되지 않는 게 조립제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지 우리가 1차 처리만 할 때 잘 찾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걸로 바꿔 적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거 아니야. 그래서 꼭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 쪽 연조립제법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연조립제법. 그래서 연조립제법은 뜻이 뭐냐면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야. 연속해서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써 있는 식을 볼게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거를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b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c x 빼기 1에다가 덧셈 d가 적혀 있는 다음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바꾸는 거야. 옆에 있는 x 세제곱 x 제곱 x 다음 식은 기준 문자가 x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기준이 x야. 그런데 오른쪽 식은 우리가 정리가 무슨 문자로 돼 있어? x 빼기 1에 대한 문자 기준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환이라 적을게요. 바꿔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변환을 하시는 방식으로 일단 앞에 먼저 볼게요. 자, 봐봐. 적을 시간 줄게. 2, 1, 마이너스 3, 1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나눠주면 되냐면 자, 옆에다 지우고 할게요. 이 부분만. 계산이 조금 길어서. 지금 2, 1, 마이너스 3, 1. 2, 1, 마이너스 3, 1. 다음 식을 우리가 1로 나눠줄 거야. 1로. 1. 저 숫자로 나눌 거예요. 그때 하나부터 나눌게. 2 내려. 2. 둘이 곱해 2. 둘이 더해 3. 둘이 곱해 3. 빵, 빵, 1.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걸 거란 거야. 연속해서. 그럼 요거 2. 둘이 곱해 2. 둘이 더해 5. 그 다음 둘이 곱해 여기가 5. 그래서 여기가 5가 자리 잡혀. 요 부분만 다시 건 거예요. 여기까지 짧게. 그 다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1로 걸어주는 거야. 1 걸어 2 내려 둘이 곱해 2 둘이 7 이렇게 나와진 거야.
부분 이렇게 그냥 표시 안 할게요. 나머지로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건데 다음 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첫 번째 이 식을 검산식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우리가 몫이 2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 옆에 더하기 1이 나머지다 라고 잡히지. 그때 어느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눈 거냐면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빵이란 거를 다시 한번 x-1로 추가적으로 나눈 정리가 지금 이 부분이야. 분홍색 점은. 그럼 다음 식은 앞에 x 빼기 1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 옆에 다음 부분을 x 빼기 1로 다시 나눠준 거야. 이 부분만. 몫만. 그때 x 빼기 1로 다시 나눴다 라고 했을 때 몫이 뭐야? 2x 플러스 5인 거야. 2x 플러스 5. 그 다음 나머지가 몇이야? 5인 거야. 플러스 5.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덧셈 1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덧셈 1. 여기까지 그대로 된 거야. 식 요 부분만 변경시킨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간다. 다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몫을 한 번 더 정리한 거야. 요 부분만 다시 정리했다는 거야. 몫 2x 플러스 5만 다시 조립제법 건 거예요. 그때 얘는 x 빼기 1과 옆에 몫이 2가 오고 나머지가 7이 처리된 거지. 여기식 그대로 적은 거야. 그때 요 부분을 우리 노란색을 바꿔줄게. 중괄호로. 그 다음 옆에 x 빼기 1 분홍색 적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 써져 있는 형태에 맞춰서 적어줄게요. 그 다음 옆에 더하기 1 그 다음 옆에 x 빼기 1 요렇게로 우리가 식이 정리가 최종적으로 된 거야. 그때 다음을 하나씩 전개하시면 되거든요. 요 분홍색이 하나씩 이렇게 전개해 줄게. 그럼 다음 부분은 x 빼기 1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는 거지. x 빼기 1의 제곱 여기가 곱하기 2니까 앞에다 2 이렇게 적어줄게. 그 다음 뒤에 7이 x 빼기 1을 한 번 받았다는 거야. x 빼기 1 한 번.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덧셈 5 써있으니까 중괄호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다가 x 빼기 1을 전개를 또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전개. 그래서 다음 식을 끝까지 전개하시면 이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7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의 하나가 있고요. 맨 뒤에 있는 더하기 1 이렇게로 우리가 자리 잡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조리제법은 몫을 다시 나누어 정리해주는 상태예요. 정리해주는. 근데 얘가 기준이 변환되는 거야. 몫만 계속 다시 나눠주는 관계야. 그때 우리가 그럼 여기 숫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리식을 맞춰준 거야. 저 자리가 2, 7, 그 다음 여기가 5, 여기가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된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요게 하는 방식은 맞는데 방법은 맞아. 방법이 설명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 계산한 거거든. 근데 너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풀 거고 기억을 할 거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식이 변환된다. 이 부분을 배우는 거야. 알겠어? 직접 몫을 나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풀 때마다 이걸 저만큼 풀고 있으면 계산 실수하시면 한 10분, 15분 날라가거든. 좀 천천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x 빼기 1로 몇 번 나눈 거야? 3번 나눈 거지. 그때 몫으로 처리되는 게 얘야. 그래서 이 x 빼기 1에 3번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숫자 7 있죠. 7. 7이라는 얘는 우리가 여기가 2번 계산하시고 3번째 계산을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럼 2번 처리가 됐다는 거여서 식이 x 빼기 1을 2번 받는 거야. 2번. 그 다음 여기 숫자 5 있죠? 얘 숫자 5는 똑같아요. 한 번 계산을 한 데에서 두 번째 연산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가 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연산을 받지 못했다. 한 번만 있다. 그 다음 저 숫자 1은 그냥 혼자 따로 논다. 이렇게요. 이렇게로 우리가 식이 공식화가 되는 거야. 공식이야. 그 자리 그대로 쓰면 된다고. 거꾸로. 근데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방금 한 것처럼. 3번 계산의 결과의 몫으로. 그 다음 2번 계산했는데 3번째 계산을 못 받고. 그 다음 얘는 한 번 계산하고 2번째 계산 못 받고. 얘는 처음부터 한 번도 못 받은 나머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목표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방금 것처럼 읽을 수 있어야지 몫을 직접 나누면 엄청 오래 걸린다. 정리해주세요. 서윤아, 우리 중3 거 할 때 고등 거 그냥 알겠는 부분만 한번 써놓고 막 너무 크게 써놓지 말고 다다음 주 다시 강의 다 보내서 다 들을 거거든? 요반보다도 천천히 하는 반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걸로 들을 거니까 일단 알겠는 것만 적고 그 다음 우리 중3 거 좀 이따 할 때 거기가 연산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이제 조교님한테 가가지고 뒷부분 한 번만 더 설명 듣고 그럼 목요일 날부터 맞춰 들을 수 있어. 알겠지? 지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어. 여기 플러스 1 써야 돼. 여기까지만 적은 거야. 여기 플러스. 끝에 이렇게 쭉 내리는 거. 그래서 공식화 시키는 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조리제법 세 가지 해줄게요. 34페이지. 아까 예제도 다 풀었었으니까 34번에 2번, 3번, 4번 풀어줄 거예요. 2번부터 할게요. 그래서 개수값을 적어줄 건데 3차 함계수는 2,
2차 함계수는 0, 그 다음 우리가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 상수항이 10이다 라고 해서 2차 함계수가 0인 걸 주의해서 쓰면 돼요. 34번이요. 34번에 2번. 그래서 요 숫자에 맞게끔 우리가 조립제법 걸어주면 되는데 옆에 나누는 숫자가 x 플러스 2란 말이야.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조립제법 숫자로 요걸 빵을 만드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걸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1번은 예제 문제랑 거의 똑같아서 안 풀었어요. 2번, 3번, 4번만 풀 거야. 자, 내려 2. 둘이 곱해 마이너스 4. 둘이 더해 마이너스 4. 둘이 곱해 8. 둘이 더해 7. 둘이 곱해 마이너스 14. 둘이 더해 마이너스 4.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그럼 이때 식을 쓸 때 검산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x 플러스 2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넣은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몫은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지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가 요 부분이 몫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다음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써주면 두 번째 문제 해결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다음 식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2x 플러스 3을 값을 빵으로 만드는 값으로, 그래서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때 2를 내려 둘이 곱해 마이너스 3, 둘이 더해 마이너스 4, 둘이 곱해 6, 둘이 더해 2, 둘이 곱해 마이너스 3, 둘이 더해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다음 식에다가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적어야지 되겠지. 최고차 함계수 1로 적는다 했잖아. 저 2x 플러스 3 못 넣어요. 저 숫자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 수라는 내가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반드시. 그 다음 옆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다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되는 거고, 그때 여기 우리가 요 2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라고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얘는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을 곱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곱한 거다. 그래서 계산을 이쪽에 붙여주면 2x 플러스 3으로 되고, 그 다음 옆에 계산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7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몫이 요 부분 나머지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적히겠다. 친구 알겠어? 저 2로 띄는 거 저것만 다르시면 돼. 그래서 네 번째 문제, 그래서 계수값 씁니다. 4, 마이너스 6, 2, 1. 다음 숫자를 몇으로 나눠? 2분의 1로 나눠 라고 한 거야. 2분의 1로. 그럼 다음 값을 4를 여기다 내려. 둘이 곱하면 2가 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 둘이 더하면 빵이 돼. 둘이 곱하면 빵이 돼. 그래서 1, 얘가 나머지가 되겠네. 그때 다음 식 갖고 검산식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x 빼기 2분의 1과 그 다음 옆에 4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덧셈 1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그때 아까랑 똑같이 2x 빼기 1로 만드는 상태가 궁금한 거니까 2x 빼기 1로 바꿔내기 위해서 요따 2를 곱하고 요따 2분의 1을 곱해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곱하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1이 된다. 다음 식이 됩니다. 저 부분에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고 그러면 우리가 몫이 어떻게?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다. 몫, 나머지 이렇게. 일단 이게 조립제법 연산이고요. 조립제법은 계산이 다여서 문제를 많이 안 갖고 왔고
목표는 36번, 37번을 잘 풀자가 목표가 된다. 자, 35번 가볼게요. 35번 쉽고요. 방금 연산하는 과정 똑같은데 블랭크 채우는 거고요. 35번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계수값 2, -3, -5, -6을 x 빼기 3으로 나눌 건데 그럼 숫자 3으로 나눈다 라고 처리해줘야지. x-3을 빵으로 만드는 숫자니까 3을 조립제법 숫자로 사용한다. 그게 일단 1차 포인트가 된다. 우리가 여기다 써줄게요. x 빼기 3을 빵으로 만드는 숫자 3을 조립제법 숫자로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그랬을 때 2는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내린다 했어. 둘이 곱하면 6이 돼. 둘이 더하시면 3이 되고요. 둘이 곱하면 9가 돼. 둘이 더하면 4가 돼. 둘이 곱하면 12가 돼. 둘이 더하면 6이 돼.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우리가 A, B, C, D 칸을 다 채웠네. A 값은 숫자 3이 되고요. 그 다음 B 값은 값이 3이 되고요. C 값이 9가 되고 D 값이 6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 숫자들 전부 더해라. 그럼 값이 몇이야? 6, 12, 21, 21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쉽고요. 36번. 지금 36번 하려고 하는 거고. 1, -4, 7, -2 다음 식을 첫 번째 문제에 맞춰가지고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식이 막 써있지. 그래서 x 빼기 2가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바꿔라 라고 하니까 2에 대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실어줄래 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숫자 1은 그대로 내리시고요. 2를 곱하시면 2가 되고 2이 더하시면 -2, 2이 곱하면 -4, 2이 더하면 3, 2이 곱하면 6, 2이 더하면 4가 된다. 두 번째 줄. 그래서 3번 해야 되는 거야. 정리가 3번 돼 있어서 1, 2이 곱하면 2, 0, 0, 3. 그 다음 2를 한 번 더 걸어준다. 그럼 1, 2,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우리가 공식으로 적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거 적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x 빼기 2를 계산 3번 받은 얘고요. 1. 그 다음 2는요. 계산을 2번 받고 나머지가 됐어.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x 빼기 2의 제곱이다. 그 다음 3은요. 3은 x 빼기 2를 한 번 받았다. x 빼기 2. 그 다음 뒤에 더하기 4를 달아준다가 다음 식을 정리한 수식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중요한 것보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문제에서 P2.1이 궁금하대. 2.1. 그러면 요 원래 식에다가 우리가 갖다 대입하시면 2.1을 2.1, 2.1, 2.1 이렇게 3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엄청 계산 자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값을 찾으면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초등학생도 풀잖아. 그러면 여기다 3번 넣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2.1을 위의 식이 아니라 방금 계산해서 요 식과 요 식이 항등식이다. 같은 과정이다. 라고 한 거잖아. 같은 식이잖아. 식을 정리해서 이걸로 적었잖아. 그때 2.1을 갖다 대입하시면요. 2.1에 대해서 2가 빠지니까 얘가 0.1의 세제곱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는 거야. 소수 셋째 자리. 소수 셋째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2.1을 여기다 넣으니까 얘가 소수 둘째 자리가 되는 거야. 둘째. 2.1을 넣으니까 얘가 소수 첫째 자리가 되는 거야. 첫째. 그래서 값이 4.321이 된다라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통해서 대입수를 빨리 체크할 수 있다. 대입값을 빨리 체크할 수 있다. 얘가 지금 주목적이에요. 얘가 된다. 이건데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최대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판서를 해줄게요. 이제 계산도 많이 안 해주고. 자, 다항식 있고요. 십진수가 있어요. 그쪽에 그대로 보라는 거야. 자, 다항식이 있고 십진수가 있는데 우리가 십진수가 뭐냐? 그러니까 123이야. 다함수를 우리가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적는 거야. 십진수란 거는 1의 자리 살리시고요. 10의 자리 살리시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10의 거듭 제곱 자리를 살려서 우리가 돈도 세고 수도 세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연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체계에서는 십진수로, 십진법으로 나열한 상태고요. 그때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말을 해보면 12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3의 배수죠. 3의 배수야. 다음 수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41이 되겠죠. 둘 다 소수 맞지? 그때 이렇게 부소수의 곱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잖아. 맞아? 그때 이 합들을 곱으로만 바꿨으니까 인수분해란 단어를 쓰는 거야. 얘가 우리가 자연수 체계고요. 오케이? 근데 다항식에서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다음식을 우리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제곱으로 안 쓰고. 그때 다음 자리를 각 자리를 십진수로 보면 121이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몇? 100 더하기 1. 그다음 다시 10 넣는 거니까 11, 11 이렇게 곱해진 거랑 같은 형태한 거야. 그러니까 십진법하고 다항식이 밀접해요. 숫자 체계가. 알겠어?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곱으로만 바꿨으니까 인수분해라고 적죠. 인수분해. 맞아? 그런데 요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px라 할 때 px식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만 쓸게요. 다음 식에다가 p에다가 11이란 걸 대입할래 라고 하고 있어. 그럼 11 3번 곱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계산. 그 다음 11 2번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수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힘들 때도 어떤 방식을 채택해줘야 되냐면 요 11 값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십진 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연조립제법을 해준다 라는 거야. 그럼 다음 식에다가 11이란 걸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계산 자체가 유리해지냐? x 빼기 1에 대한 식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산이 처리가 11 넣었을 때 십진법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p 17로 대입했을 때도 만약에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똑같이 십진법 처리하게끔 다음을 x 빼기 7로 우리가 연조립제법 걸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때 2.1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0.1은 10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자릿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 100분의 1은 둘째 자리, 1000분의 1은 셋째 자리니까 다음도 우리가 소수점 자리가 각 자리가 10의 십진법 안에 제한적으로 걸린 거야. 지금 똑같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P17 값 대입하래. 요따 계산할 때 17 3번 곱할 거 아니고 x 빼기 7로 3번씩을 정리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가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거야. 소수점. 소수점 자리가 살게끔. 이게 0.2의 세제곱이면 장점이 없어져. 0.5의 세제곱이면 계산하셔야 되잖아. 0.125에 앞에 숫자가 걸린 거. 그럼 하나씩 계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십진법 요 체계로 맞춰가지고 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에서 주요 핵심점이야. 연조립제법에서 핵심점. 핵심이 십진수랑 밀접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거기 문제에다가 정리해달라는 거야. 이 문제도 똑같이 소수점 자릿수를 살린 이유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야. 36번에다가 다항식과 십진법의 관계.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37번 간다.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은 맞죠, 당연히. 직접 나눈 연산이든 연조립제법 해서 나눈 연산이든 우리가 식을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좌우변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연산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다음 값이 x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일 때 라고 써 있는데 기준이 x에 대한 문자로만 정리가 돼 있었는데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로 식이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저 값을 빵으로 만드는 숫자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로 연 조립 제법을 걸 거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몇 번? 세 번을 우리가 계산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때 요 값은 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6이 될 거고요. 그때 다음 값은 우리가 2분의 1 갖고 연조립제법 할 거야. 그때 파에 넣고요. 둘이 계산하시면 4, 그 다음 여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둘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여기 3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2분의 1을 한 번 더 계산 가자. 2분의 1, 여기 파에 둘이 계산하면 4, 빵, 빵, 마이너스 6. 그 다음 2분의 1을 한 번 더 계산한다. 파에 계산하면 4, 4 이렇게요. 그러면 다음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 한 번에 적는 거 방금 문제, 앞에 문제에서도 봤죠? x 빼기 1을 3번 받은 얘가 누구야? 3번 8이란 거야. 우리 조립제법은 반드시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다. 얘가 핵심이야. 1로만 돼요. 1로만. 오케이? 얘가 하나. 그 다음 옆에 x 빼기 2분의 1에 제곱 갖고 할 건데 여기 앞에 개수는 4가 둘 걸린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x 빼기 2분의 1이 값이 한 번이 걸린 거야. 저 값은요. 여기 마이너스 6이 걸린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그냥 상수 3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저기에선 2x 빼기 1로 식이 바뀌어 있잖아. 지금 x 빼기 2분의 1까지 온 거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목변형을 또 해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얘한테 우리가 몇을 곱해줘야 돼? 제가 되려면 2 곱해야 되지. 근데 얘가 3번 돼 있으니까 얘한테 8을 곱해줘야 되고요. 2를 한 번, 두 번, 3번 곱해야지 되잖아. 그럼 얘가 2x 빼기 1의 세제곱까지 됐는데 8을 곱했으니까 8분의 1을 또 곱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곱한 형태한 거야. 그럼 둘을 연산하시면 얘가 1이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쪽 식에다 4를 곱하실 거고요. 옆에 4분의 1을 곱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두 번 필요하잖아. 그럼 다음 식은요. 2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가 1이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옆에 여기는 2를 하나 곱하고요. 2분의 1을 곱해준다. 계속 목변형. 그래서 마이너스 3 옆에 2x 빼기 1. 그 다음 뒤에 숫자 3이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서 a, b, c, d 값을 알 수 있구나 라고 된 거야. 이렇게 된다. 목변형이에요. 둘이 같다.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지 되는데 인수분해의 정체성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 중3 거는 그래도 2차 방정식하고 인수분해가 지금 두 친구 다 잘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중3 거 인수분해 기본적인 건 되잖아. 확실하게. 너네 2차 방정식 있잖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좀 할 거고 중3 인수분해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5x 플러스 2야. 이렇게 다음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2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음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 좌변 우변 똑같죠.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라고 쓴 거면 지금 좌우변식이 같으니까 항등식 형태지. 반드시 오른쪽을 전개하시면 왼쪽식이고 왼쪽식을 인수분해하시면 오른쪽이죠. 근데 인수라는 말에 맞춰서 우리가 곱으로만 변환한 거야. 그게 인수분해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때 인수분해는 너네가 왜 배웠었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란 걸 처리할 때 풀이 방식 중 한 가지로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제곱근 풀이가 있고요. 다시 가서 그때 설명 다시 할 거야. 제곱근 풀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값은 값이 5다 라고 써 있으면 x 플러스 1은 값이 뿔마 루트 5인데 여기에서 1 값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다. 이렇게 푸는 게 제곱근 풀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제곱근으로 본 거예요. 뿔마 루트 5 이렇게. 두 번째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는 방금 위의 식 그대로 갖고 올 건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야. 이 형태에서 우리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식이라 불러? 아까 설명했다. 다항식이죠. 다항식 맞아요, 친구야. 근데 여기에서 이걸 는 0으로 잡아주면 이게 방정식이 된 거지. 이때 방정식인 거야. 방정식의 형태에서 2x 빼기 1과 x 빼기 2의 곱값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곱하셨을 때 0이 되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잖아. 맞지? 그러고 세 번째가 안 됐을 때 근해 공식을 하는 거야. 근해 공식. 다음을 처리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 풀이법 중 한 가지로 인수분해가 우리가 잡혀 있는 거야. 그때 고등풀이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고1 거는 그래서 차수가 확장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다음 식은 곱셈 공식을 생각하시면 x 빼기 1의 세제곱이다 를 만들 수 있거든. 곱셈 공식 역으로 우리가 곱하기로만 바꾼 게 인수분해니까 저건 곱셈 공식이잖아. 이렇게 이쪽도 돼야 되는 거야.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음 식을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보셨을 때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으로 차수만 확장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음을 x 빼기 1의 세제곱 값은 값이 0이다 이 뜻이니까 우리가 세 덩어리가 각각 0 또는 0 또는 0인데 우리가 얘가 x값이 1일 때만 된다 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3중근이다. 중근이 아니라 3중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방식을 한 단원짜리가 아니라 뒤에서 3, 4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3, 4차. 그때 우리가 인수분해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그 단원 자체가 해결이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단원짜리가 아니라 확장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개요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방식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1차. 오른쪽 고1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써먹고 3차 방정식도 쓴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곱으로만 바꾼다라고 한 게 인수의 정의라고 처음에 써 있는 거야.
우리 인수 정리해서 이미 설명하고 왔어. 다시 얘기 나온 거예요. 인수. 오케이? 그랬을 때 인수분해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도식화 조금 할 건데 인수분해가 우리가 중학교 것도 공식이지 사실.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하거나 합차 공식을 통해서 한다 라고 공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야. 근데 고1 거에서는 우리가 공식이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풀이법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거예요. 풀이법. 그럼 첫 번째 1번 뭐부터 하냐? 공식부터 하는 거예요. 공식은 공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공식.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순서만 먼저 쓸 거예요. 공통 부분이 보이는 경우 공통 부분을 체크한다. 그때 우리가 요 두 번째에서 확장시키면 세 번째 공통 부분이 있음에도 공통이 있음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공통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가지 섞인 경우가 있어요. 문자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섞일 때 X, Y, Z.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걸 통해서 안 되는 거는 모두 조립제법 처리하겠다. 요 순서로 하거든. 나는 요 순서로 풀어. 자, 이때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암기라고 내가 써놨어. 두 번째 공식 암기요. 1번부터 5번씩까지는 중3이라 써줘야 돼. 요거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없어. 중3. 그 다음 6번씩 아까 내가 전개식 썼던 거랑 똑같은 형태죠. x 빼기 1에 세제곱 잡았잖아. 근데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1 저 형태 다 아셔야 돼요. 6번. 그 다음 7번, 8번 얘네들 다 볼 건데 식을 한 번씩은 써줄 거예요. 지금 근데 왼쪽 부분에 보시면 다 합이나 차로 연결되어 있는데 곱으로만 변환한 거 맞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라 하는 거야.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갔던 건 전개를 해서 합으로 우리가 식을 바꾸고 있던 거잖아. 그래서 곱셈 공식이라 하는 거야. 전개여서. 덧셈. 오케이? 그래서 곱 변환으로 우리가 곱으로만 이루어지게끔 하겠다. 그게 인수분해다. 지금 7번식 중요하고요. 그래서 7번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다음 식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앞에서 곱셈 공식 변형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다음을 a 더하기 b랑 그 다음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거든. 공식이에요. 전개해서 맞춰진 거야. 근데 얘는 내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3차 덩어리 있죠. 3차 덩어리는 1차 덩어리랑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관계가 3차 성향하고 1차 성향이 똑같잖아. 그래서 반드시 1차 애랑 부호가 같은 부호가 걸려야 돼. 같은 부호가. 그 다음 우리가 2차랑 2차 적어야지 3차 형태가 나오잖아. 그런데 사이에서 항개수가 여기 이미 항이 2개, 항이 2개 적어놨는데 항이 이미 많잖아. 그 항을 속어야 되기 때문에 뺄셈 연산이 들어가서 앞에 1차가 더하기 그 다음 뒤에 내용이 반대 부호가 들어가지는 거야. 항 속어 때문에. 결론물이 얘가 돼야 되니까. 항이 속어돼야 된다. 암기라는 거야 지금. 외울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외웠다고. 알겠어? 그냥 통암기가 되시면 통으로 외우실 수 있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얘는요. a 빼기 b 그 다음 옆에 a 제곱. 그래서 반대 연산이야. 그래야지 항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식 말고도요. 곱셈 공식 변형 있었던 거 기억나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옆에 a 더하기 b 요 변형식 있었어. 근데 얘는 곱으로만 바뀌었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적는 순간 나는 인수분해를 단어 자체를 무시하겠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곱으로만 구성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차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요 부분 사실 공통 부분을 다시 묶어서 정리하시면 왼쪽으로밖에 못 가요. a 더하기 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저 처리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니까 다음 연산하시면 요 값 나오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처리 자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하시면 차가 합이 없어져야 돼. 차랑 합이. 그렇게요. 그 다음 8번식. 8번식도 암기예요. 8번식 암기하셔야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ab, 그 다음 2bc, 그 다음 2ca 이렇게요. 그때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전체의 완전 제곱으로 외울 거고 개수가 그래서
완전 제곱식하고 똑같이 2씩 달린다 라고 곱셈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인수분해 공식도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내가 말하는 번호들은 정확히 외워야 돼. 9번 필수한 게요. 저번 주 주간 테스트에 들어가 있었죠. 얘가 진짜 중요하거든. 꽤 자주 나와요. 삼각형 형태면 특히 자주. 문자가 3개짜리니까.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거야. 3차지. 3차. 그러면 1차짜리를 우리가 같은 연산 부호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차수 맞추기 위해서 2차짜리를 써주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뺄셈 연산으로 항을 소거해야지 항이 줄어들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 마이너스 3abc 이거는 좀 외워달라. 공식이에요. 근해의 공식. 맞아. 그거. 아, 여기 잘못 써 있어? 아니지. B의 세제곱. 이거 9번 오타 났다. 이거 지수 칠 때 한 번씩 오타 나가지고. 고맙다. 고마워. 그거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10번씩은 암기하지 않는다. 10번씩은 암기 안 할 거야. 오늘 푸는 방법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 6, 7, 8, 9 이거 외울 거야.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렇게. 그거 이번 주에 시험 문제에 걔네 공식 한 두세 개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공식은 공식 암기가 돼야지 속도가 난다. 네. 그래서 공식 부분은 공식으로 받아줘야지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공식이 우리가 공식 암기 잘 됐어. 근데 문제 봤는데 공식 문제가 아니야. 이제 공식 문제가 아니야부터가 이제 두 번째야. 공식이 아니다. 공식 패스야. 공식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자 밑에 예시로 볼게요. 첫 번째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4. 다음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에서 다음을 인수분해하래. 인수분해. 그럼 묶을 거잖아. 무조건 묶어서 곱으로 바꿔내는 게 인수분해야. 곱해서.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묶여야 되냐면 공통 부분이 있어야지, 공통 인수가 있어야지 묶을 수가 있잖아. 2x 더하기 xy가 묶이는 이유 자체가 뭐야? x라는 공통 인수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의 역으로 묶인다가 인수분해의 기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4차 형태를 전개해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공통 부분 조작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전개보다 지금 다음 식으로 2차 식으로 다음 식을 만들고 옆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까지 잡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만들어내주면 공통 부분이란 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를 x제곱 플러스 5x 다음 식을 a라고 잡겠다 라고 하시면 치환한 거예요. 공통 부분 치환한 거야. 치환. 그럼 우리가 차수를 낮춰서 a에 대한 2차 형태로 우리가 식을 맞춰줬고요. 그때 전개를 끝까지 하시면 a제곱, 이제 2차니까 전개할 만한 거야. 그 다음 여기 10a 마이너스 24랑 계산해서 이 부분만 남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다음 공통 부분이 우리가 묶여진다. 그래서 a에다가 공통 부분 넣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5x가 되고요. 여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음 부분을 다시 한번 공통인수 x로 뽑아주면 x 더하기 5,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되는구나 라고 다음 식을 작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생각해보면 그래. 곱으로 바꿀 거야. 곱으로만. 그때 곱으로만 바꿀 건데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안 묶어주면 곱으로 묶일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통 부분이 존재하면 그거가 같이 묶여야 된다고. 2번이나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묶여요.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시면 좋겠고요. 질문 알아들었어? 공통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가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x제곱 플러스 3x랑 x제곱 플러스 3x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가 어떻게 반복돼요? 얘가 t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옆에 a라 했는데 t라고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 식을 t 마이너스 4, 2가 돼. 그래서 다음 식이 t 빼기 4, 그 다음 옆에 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너네 치환하는 문자는 치환 너네 마음대로야. 그래서 우리가 t 대신에 원래 거 x제곱 플러스 3x를 넣어서 한 덩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두 덩이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식이 인수분해가 2차, 2자까지 된 거고, 그 다음 2차부터는 너네가 중3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4 하나, x 빼기 1 하나,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부분이 주어진 경우고 공통부분이 안 주어졌지만 조작해서 만든 경우야.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돼. 공식이 아닐 때. 둘 다 공식 아니잖아 이미.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조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인 형태가 복 2차식인데 먼저 설명을 그냥 공통부분이 있다로 설명드릴 거예요. 복 2차식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x 4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다음 식 다음 쪽에 써있는 예시예요. 얘는 뭐가 반복되고 있어? 어떤 게 반복되고 있어요? 4차가 자 x제곱이 우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얘 제곱하시면 우리가 x 4제곱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x제곱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x제곱을 a로 치환하자. 얘도 반복 형태예요. 그러면 다음 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의 형태인데 이때 다음 식을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걸어주시면요. a 빼기 4, a 빼기 1이 되고 원래 식인 x에 대한 문자로 인수분해 하란 거니까 다시 x제곱을 넣어주시면 x제곱 빼기 4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2. 그 다음 x제곱 빼기 1이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설명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일단 들어봐요. 근데 EX 네 번째요. 얘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방금 한 것처럼 얘도 x제곱이 반복되잖아. 그때 x제곱을 a라고 치환했더니 다음 식에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때 저 상황은 특수적인데 언제 안 되냐? 세 번째. 시환으로 처리 안 된다는 거야. 시환으로 안 되는 경우. 시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때 형태는 우리가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4번이라고 복 2차식 이렇게 써놨지. 거기.
복 2차식. 요거 번호 넘버링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4번 복 2차식. 그래서 복 2차식 형태다 라고 하는 건데, 복 2차식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복 2차식 뜻이 뭐냐면 x제곱의 제곱, x제곱, x제곱의 5제곱, 다음 식으로 우리가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식이야. 짝수 차수만 있다가 복 2차식이에요. 말뜻이 짝수 차수. 그래서 짝수 차수만 존재할 때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지 다시 인수분해가 해결이 잘 된다는 거야. 지금 요 식이 짝수 차수만 있거든.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맞잖아. 짝수 차만 있어요. 왜? 4차 있고요. 2차 있지. 상수항은 어때? 문자 안 곱했지. 근데 문자 한 번 곱하면 홀수지. 문자 안 곱한 관점이어서 상수항도 우리가 복 2차식 형태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짝수차나 상수, 얘네가 복 2차식이야. 그때 우리가 그럼 복 2차식은 짝수차수만 존재하니까 짝수차수 우리가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 짝수차수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배워. 완전 제곱식이라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짝수차에 대한 기본 관점이 하나가 제공받았어. 맞지? 그러고 합차 공식 또한 어때? 짝수 차수에 대한 인수분해잖아. 우리가 아까 적었던, 내가 처음 적었던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다음 식은 짝수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짝수차만 반복되고 있는 식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중3 과정에 따르면. 오케이? 짝수. 그래서 우리가 저 과정을,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중3 거여서. 지금 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짝수 차수니까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완전 제곱식과 우리가 합차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식을 여기에서 치환해서 처리가 안 됐지. 그러면 억지 조작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조작할 거야. 인수분해니까 조작성을 띄어요. 곱으로만 바꿀 거니까. 근데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x 4제곱 있고요. 뒤에 더하기 1이 있어. 그때 질문이야. 여기에 개수값이 몇이어야지 완전 제곱식 조작이 되게? 이거 x 제곱으로 생각해. 그냥. 여기 1이니까 완전 제곱식. 값이니까 2열. 2. 그래서 2의 절대값 형태가 다 가능해요. 근데 차수가 x 4제곱으로만 올라갔지. 그래서 짝수차를 유지하면서 2x제곱 요 형태일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조작이 가능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때 다음 식을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원래 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뒤에 연산 몇을 달아야 돼? 3x제곱. 그래야지 1x제곱 돼. 맞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을 다시 적어보면 왼쪽에 완전제곱식 실컷 조작했는데 x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다. 에? 인수분해가 아니죠. 합 남아있잖아 지금. 맞아? 인수분해가 아니란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한 거야. 근데 아래 식을 봐.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지. 저기가 되기 위해선 개수값이 1이니까 옆에 빼기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식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덩어리랑 x의 제곱이 되니까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나로 얘랑 얘를 하나 더해주고 얘랑 얘를 하나 빼주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야. 짝수차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짝수차의 연산 방식 두 가지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 요건 방법을 솔직히 익혀야 돼. 얘 잘 안 돼,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게요. 보기차식은 그래서 풀이법이 두 가지야. 시환하시고요. 시환 후 처리가 안 돼. 처리 안 되면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만들어야지
인수분해가 된다. 치환하고 될 수도 있고요. 치환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합차 공식 형태로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일단 정리 먼저 해줘. 한번 보고 와야겠다. 사실 형태까지 오늘 쭉 밀고 나가는 거고 정말 앞뒤이 다 됐어? 요 개념 설명 한 번 더 해줄 거거든. 다음 시간에 일부분 이렇게 하는 순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 다 풀지 않을 거고 하는 방법들만 골고루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 좀 쳐놔. 복 2차식까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 쭉 위에다가 이렇게 줄 좀 쳐주세요. 오늘 여기 위에까지만 최대한 할 거야. 복 2차식까지만. 그렇게요. 그래서 요걸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복 2차식이 있었고요. 근데 문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문자가 여러 가지가 섞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가지 섞인 경우, 첫 번째 문자가 여러 가지 섞인 경우,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차수가 다를 경우, 차수가 다른 게 있어. 차수가 다른 항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예시 볼게요. 우리가 x 세제곱 써 있고요. 일단 오늘 예시들은 다 볼 거야. x제곱 z 써 있고 마이너스 x y제곱 써 있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y제곱 z 써 있어. 이렇게 지금 주어진 예시에 각각 문자의 차수가 달라요. 우리가 차수가 어떻게 써 있니? x에 대한 문자의 차수랑 y에 대한 문자의 차수 그리고 z에 대한 문자의 차수가 써 있어. 그럼 차수를 읽을 때 x에 대한 차수를 읽겠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보셔야죠. 그래서 x는 3차야. y는요? 2차. z는 1차. 이 경우에 우리가 차수가 다른 경우에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묶어야지 우리가 항 정리가 이쁘게 잘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기준을 높게 잡으시면 우리가 항 개수가 많으니까 그걸로 공통 부분을 찾기가 힘든 반면에 항 개수를 우리가 Z 1차 얘로 우리가 항을 구분해주면 해볼게요.
우리가 Z 앞에 달린 요 부분이 반드시 공통 부분이 나와져야지만 묶일 수 있는 관계성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 낮은 정리한다 라고 하는 거야. 차수 낮은 문자로.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 뒷부분 여기를 x로 묶으시면 여기에서 x제곱 빼기 y제곱 하셔서 우리가 문자 보이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앞에가 z, 그 다음 x를 합으로 이렇게 연결한 식이 되는 거야. z 플러스 x.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가 앞에 거 차수 끝까지 낮춰줘야죠. 하다 만식은 정답 인정이 안 된다, 서술형에서. 그래서 모두 낮춰서 여기까지 정리하셔야지 우리가 정확히 똑바로 했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 다른 경우에는 차수 낮은 문자로 정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차수가 같을 때는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잡고 하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지금 먼저 볼게요. 예시로 x제곱 y 옆에 xy제곱 y제곱 z yz제곱 다음과 같이 식이 적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차수가 같잖아. 지금 x, y, z의 차수를 읽어봐. 2차, 2차, 2차죠. 그때는 어떤 기준을 두든가 상관이 없는데 나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하려고 x로 둘 거예요. a, b, c 있으면 a로 둘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한 문자를 기준한다 라고 하는 거야. 한 문자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x 갖고 기준 잡아줄게요.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할 거니까 y랑 그 다음 z가 x제곱에 대한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 x 하나 있는 다음 항들이 z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x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y제곱 z, yz제곱 얘가 된다. 다음과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 부분을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꼭 약속이야. 다음과 같이 차수가 같을 때 내림차순 정리하시잖아. 그때 이 2차항의 앞에 있는 개수값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공통 부분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공통이 묶일 거니까. 왜? 옆에서도 봤어요. 이 부분에서 공통 부분 안 나오면 묶일 수조차가 없는 거야. 기준을 가지고 내렸는데 우리가 묶이려면 공통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요 덩어리는 y 빼기 z 있는 거지. y 빼기 z가 있고요. 옆에 마이너스 버려야 되고 그 다음 옆에 y 플러스 z 이렇게 하시면 저식하고 똑같은 거 마이너스 하나 뱉은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식은요 yz로 묶고요. 앞에 y 빼기 z. 따라서 다음 식을 y 빼기 z라는 공통 부분으로 우리가 전부 묶어줄 수 있고 저기 x제곱 들어와 두 번째 부분에 마이너스 y 플러스 z 그 다음 옆에다가 x 얘가 들어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yz 여기 yz 적히죠? yz 다음이 우리가 묶여나간다. 얘가 인수분해 된 거다. 따라서 지금 뒷부분에서 x,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더 되니까 곱으로 잘 바꾼 거 맞고 인수분해가 된 상태는 맞는 거지. 끝까지 안 했을 뿐. 공통 부분이 나와야지 묶인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다음 식은 y 빼기 z 적고요. 옆에 x 빼기 y 적고요. 그 다음 옆에 x 빼기 z 이렇게 적어서 하나 둘 셋 완성이다 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어디? 요 자리를 주목해라. 요 자리 주목 못하면은 보통 안 풀린다. 저기가 미지수일 때. 친구야 너 어디? 뭐 안 돼? 쓰는 중이야.
지금 다 적었어? 마지막에 y 마이너스 x 응.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응. 곱하기 x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자, 저렇게요. 그래서 조립제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일단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문제 많이 풀 거예요. 다 설명 다시 드릴 거야. 인수분해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쪽. 그래서 70쪽에 있는 공식 문제를 내가 3문제 풀어줄 거고 3문제 시킬 거야. 3문제 풀라고 할 거예요. 자, 나는 1번, 4번, 7번 내가 풀게요. 1, 4, 7. 1번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의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b, 옆에 플러스 4bc, 그 다음 옆에다가 4ca.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런데 공식 문제면은 공식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많이 어렵다고 한 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거 식 요 형태랑 똑같이 나온 거 꼴 있었죠? 아까 3개짜리 완전 제곱식 형태. 그랬을 때 하는 방식은 첫 번째, 얘는 A 덩어리의 제곱으로 보시고, 두 번째는 B 덩어리의 제곱, 세 번째 덩어리는 이 C 덩어리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특이값들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하나, 둘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지금 형태가. 그때 여기에서 그 다음 마지막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자를 체크를 정확히 해줘야 돼. 마이너스가 A 때문에 왔다라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 공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야. 지금 여기 마이너스인데 요때 마이너스는 A 때문에 왔다. 요 부분을 잡아야지 공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럼 다음은 다른 건 상관없는데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C는 플러스 형태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2C 덩어리의 전체 완전 제곱이 저 식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껴졌을 때 마이너스가 붙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A여서. 근데 또 다르게 저 공식을 우리가 다시 이 식을 정리하시면 A 빼기 B 빼기 2C 요 덩어리의 제곱식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 맞지? 마이너스 관계가 어차피 해봤자 똑같으니까 제곱은.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적으시면 되는데 오른쪽이 좋죠. 생긴 거는. 이렇게 정답 처리가 정답 보기가 보통 요 형태로 있을 거야. 근데 왼쪽부터 근거해서 넘어오시는 게 맞아요. 두 가지 값을 마이너스를 달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여기서 세 개니까 하나 달리면 두 개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하나만 특이한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공식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2번을 조금 이따 해보시고요. 내가 조금 이따 해보라 할 거야. 시간. 4번은 마이너스 8a 세제곱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36a 제곱 b가 적혀 있고, 옆에가 마이너스 54a b 제곱이 적혀 있고, 그 다음 27a b의 세제곱이 적혀 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자. 얘는요 마이너스 2a 요 덩어리에 세제곱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요 3b에 세제곱 되어 있는 거야. 사실 세제곱수까지는 체크가 돼야지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여기 사이 과정에 부호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야. 아까 그 공식 형태네 라고 자기가 확인하시면서 요 세제곱 형태 식을 작성해 준다. 이렇게 세제곱식 A 빼기 B의 세제곱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고 싶으면 얘는 짝수 제곱이 아니라 홀수 제곱이니까 다음 마이너스 뽑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와지는 거야. 홀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내보내고 2a 빼기 3b 다음 덩어리에 세제곱으로도 바꿔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저 마이너스 관계 보셔야 돼요. 지금 알겠어 공식? 공식에다가 갖다 넣은 거다. 그 다음 7번. 7번 아니네? 5번. 27a 세제곱 더하기 8b의 세제곱이야. 그럼 다음 식을 우리가 첫 번째 27a의 세제곱은 3a의 세제곱이 되고, 뒤에 거 2b의 세제곱이 되죠. 둘의 합값이야. 그럼요 다음 식은 어떻게 돼? 3a 플러스
이 b까지 합으로 걸리고 기억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 다음 앞에 거는 9a제곱 그 다음 옆에 우리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6ab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4b의 제곱이 된다 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거야. 이거 공식 바탕 한 번만 쓸게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에다가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ab 옆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요. 얘가 된다. 줬다가 3a 2b를 갖다 넣은 거다. 여기까지. 그다음 숙제를 보기 차시까지 낼 거여서 조금 미뤄야 돼서 조금 다는 안 하고 띄엄띄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채워줄 거예요. 39번. 39번에 1번과 2번 형태 볼 건데 1번과 2번 그 다음 3번 형태도 우리가 해줄게요. 자, 1번 형태는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써있어.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다음처럼 써있는데 우리가 요 식을 문자가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때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9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거든. 지금 이때 다음 부분까지가 플러스 1을 한 세트로 잡아주시면 어때? 완전제곱식 하나 나오고 뺄셈 완전제곱식으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요 상수항 부분이 제일 애매한데 다음 순서를 1 빼기 y제곱으로 묶으시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되는데 제곱, 차제곱 형태가 된다라고 한 거야. 요 항 4개짜리가 살짝 피지컬이 좀 필요해. 항 4개짜리만 특히 그래. 그래서 다음 식은 우리가 3x 빼기 1의 완전제곱 빼기 y제곱이 되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합으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우리가 차로 연결 하나 더해줘라 라고 써있는 거야. 사실 관점 자체는 그 관점인데 상수항이 얘가 상수야, 얘가 상수. 둘 다 상수야, x 관점에서. 그래서 방법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까 z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z 앞에 개수만 양수니까 식의 기준을 양수값으로 가져가는 게 쉬워서 얘를 앞에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뒤에 z가 없는 덩어리들을 우리가 뒤에 나란히 이렇게 쓸게요. 그때 다음 뒷부분 여기식 어때요? 완전제곱식 맞죠? 마이너스로 쭉 뽑아주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맞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항 4개짜리가 3개 1개로 끊길 때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 그 형태로 제곱, 차, 제곱이 하나가 가능해. 합차 공식 때문에 항이 4개일 때.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x 빼기 y의 완전제곱식이 됐을 때 이때 z 빼기 x 플러스 y 하나 이거 괄호예요. 그 다음 z 플러스 x 빼기 y 둘 이렇게로 식이 하나, 두 가지가 정리가 됐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한개수를 세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다르게 설명드린 거고요. 순서를. 한 개수 다 외울 수가 없다. 7개 이상이면 좀 힘들다. 네. 그래서 세 번째 a 6제곱 빼기 b의 6제곱 써 있어.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a 세제곱의 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또는 a 제곱의 세제곱 빼기 b 제곱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서 둘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 자체가 둘 다 아시는 공식이에요. 둘 다 아는 공식. 맞지? 근데 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차이 보기 위해서 아래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인수분해는 둘의 차이 하나 그 다음 앞에 거 a 4제곱 그 다음 둘 사이에 곱을 적고요.
그 다음 옆에 b의 4제곱 이렇게로 보는 거야. 오케이? 아, 인수분해 됐네. 인수분해 잘 됐다. 라고 틀리기 쉬운데 지금 위에 걸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고 아래 관계수 잡아줄게. 여기 제곱 차 제곱이지. 그럼 다음 식은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그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둘을 얘 세제곱 공식 a 빼기 b 하나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 옆에 b제곱 하나 그 다음 옆에가 a 더하기 b 하나 그 다음 a제곱 빼기 ab 옆에 플러스 b제곱 하나 이렇게 된 거잖아. 아래 거랑 좀 다른데?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잘 안 보여. 이걸 외우지 말라 했거든. 저 무슨 차식이야? 4차, 2차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얘네 형태가 보기차식이에요. 짝수만 반복되잖아. 두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올려서 써줄게. 요 옆에다가. 그래서 a 4제곱 그 다음 옆에 b 4제곱 요 a 제곱을 내가 치환했어. 이거 한번 치환 먼저 하자. 우리가 보기차식 치환해서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a 제곱을 x 그 다음 b 제곱을 y로 해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야. 이거 절대 인수분해 안 되지. 맞지? 치환으로 처리 안 된 거야. 보기차식인데. 문자 두 개로 있는 보기차식이야. 그러면 다음 요 자리에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이렇게 적었어. 그럼 원래 거 플러스야. 플러스 3a제곱 b제곱. 이거 안 되지?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적고 옆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합으로 연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차로 연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때? 저 부분이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더 될 수 있는데 단위를 안 낮추고 4차로 끊었으니까 아래 게 조금 잘못됐던 거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인수들을 다 찾았을 땐 똑같은 결과물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밖에 거가 공식 자체가 쉽지? 얘가 공식이 쉬워. 얘가 공식 자체가 계산을 하나 하셨을 때 공식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나오잖아. 공식 자체가 항이 많고 공식이 어려운 편이에요. 항이 우리가 항이 늘어나. 그러면 항이 줄어든 걸로 계산을 하시는 게 원래 처리가 잘 나눠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식 쉬운 걸로 먼저 1차적으로 정돈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 자체가 제일 쉽고요. 근데 아래 걸로 계산하셨을 때는 보기차식 시각이 정확히 잡히면은 틀리진 않는다. 그냥 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야. 보기차식이잖아.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저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또 그 맞는 풀이야. 아래도 맞는 풀이에요. 둘 중 하나 고를 수 있다. 둘 다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위에 걸 권장한다 라는 거고.
있는 것도 맞는데 내가 뭐라 얘기했었냐면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 처리가 두 번째여서 지금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에서 공통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식이야. 이거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공식과 공통암기로 우리가 공통부분으로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앞에 거는 a 더하기 b 이걸로 묶어줬을 때 얘가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공통부분 a 더하기 b로 우리가 묶어내주면요. 그럼요. 지금 다음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ab 옆에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가 들어가지고 그대로 옆에 마이너스 ab가 들어가지는 거죠. 따라서 다음 부분을 우리가 괄호를 풀어서 문제 풀어주면 다음 식은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얘는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앞에 거 a 더하기 b가 그대로 잡혀있다 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공통부분 있으면 공통부분 인지가 필요하다. 위에다 공통부분이라 써주세요. 공통부분 있으면 다른 걸로 건너가는 거 아니야. 공통이 안 될 때에 대해서 차수도 낮추고 막 한 거였어. 기억하죠? 공통부분이 두 번째였어요. 41번에 2번 할게요. 41번에 2번.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x 더하기 y가 써있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5가 써있어요. 다음을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그럼요. 여기에서 x 더하기 y가 반복되고 있는 형태가 잡혀있는데 치환 안 하고 건너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개하시면 풀고 있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를 아까랑 똑같이 t로 치환하거나 a로 치환해서 t의 제곱 빼기 4t 빼기 5가 된다. 그래서 t-5 1 이렇게 해서 t-5랑 t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서 t에다가 x 플러스 y를 대입해줘야지만 우리가 값이 잘 나눠졌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공통부분은 볼 수 있다. 옆에 거가 공통부분이 그냥 보일 때, 왼쪽 거가 공통부분이 잘 안 보일 때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몇 가지만 건너뛰고요. 일부러 조립제법 안 했거든. 44번, 45번 이쪽 볼게요. 45번. 이번 주 주간 테스트에 보기 차식을 넣으려고 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숙제 미리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날 채점 받을 거야. 정말 살짝만 넘겨주라. 한쪽에 안 나왔어. 44번. 45번 할 거예요. 45번 1, 2, 3, 4번 요거는 다 해줄 거야. 보기 차식. 45번 있는 페이지가 안 나왔다. 앞에까지 봤다. 45번에 1번 혹시 좀 잠깐만 땡겨줘. x 대제곱 마이너스 x 고마워. 나 한 번만 쓸게. 1번 x 대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0. 그 다음 두 번째가 x 2x 대제곱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 세 번째가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네 번째가 x 4제곱. 고맙다 정말. 알겠다. 자, 그래서 다음 식을 네 가지 보기차식 처리할 건데 하나 그냥 치환에 처리되는 거, 치환 안 되는 거 중에서 치환 안 되는 거 낼 거거든요. 주말에 꼭 맞추시라고요. 알겠죠? 태권아,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날 오면 좋은데 일요일만 돼? 혹시? 토요일 돼?
그럼 일요일 날 와. 태광이 거 따로 체크 받아가지고 내가 볼게.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치환 x제곱은 t다라고 치환할 건데, 그럼 다음 식은 t제곱 플러스 t 빼기 20이죠. 그때 여기를 tt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로 치환하셨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치환 처리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치환으로 해결되는 문제. 그럼 원래 거 x제곱 밀어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5가 하나, 그 다음 x제곱 빼기 4가 둘 되기 때문에 다음 식은 x 빼기 2 하나, x 플러스 2 둘,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5가 다음 식의 인수분해 결과물이 된다 라고 하신 거고요. 두 번째까지도 우리가 치환해 볼게요. 항상 치환 먼저 하는 거야. 치환. 그래서 이 t제곱 플러스 t 빼기 3으로 둘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2t, t, 3 마이너스 1. 따라서 다음 식은 2t 플러스 3과 그 다음 t 빼기 1이 곱으로 우리가 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x 갖고 하는 인수분해야. 그래서 x제곱을 넣어주면 2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 옆에 x제곱 빼기 1이니까 다음 식은 2x제곱 플러스 3, 옆에가 x 빼기 1 하나, x 플러스 1 둘, 요렇게로 정리된다. 그래서 세 번째 식 갈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이야. 다음 식 똑같이 치환해.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좀 이따 적어. x제곱은 t다. 여기에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거 정리 안 되지? 얘가 어림도 없잖아. 그럼 치환하고 안 되면 어디 조작? 2차 계수 조작. 어떻게? 최고차항, 상수항 적고 요따가 마이너스 2x제곱인지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2x제곱인지 자기가 적고 조작해서 완전제곱식 합차 공식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거야.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여기 세트가 몇이야? 마이너스 4. 그것만 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얘 되지? 그럼 되면 끝. 인수분해 한 방식밖에 안 돼. 두 가지 방식으로 막 곱뛰는 거 없잖아. 안 돼요. 한 가지 방식이야. 다 같이 인수야. 그래서 다음 식은 x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식 빼기 2x 덩어리의 완전제곱식.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하나,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둘, 이렇게로 우리가 두 식으로 정리된다. 오케이? 이걸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 적을 시간 다 줄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야. 끝. x제곱은 t야. 그럼 똑같이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야. 얘? 안 되죠. 이거 안 된다야, 계속.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우리가 2차항 계수를 상수항과 최고차항 보시면서 조작한다. 여기 세트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한 번에 적어볼게요. 4x제곱, 그럼 옆에 마이너스 x제곱 적으면 합차 공식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이 뺄셈이 들어가게끔 조작하는 것까지가 중요한데 그냥 하나씩 하시고 채우는 걸로 일단 먼저 연산 채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이면 이제 다 된 거. 한 방에 되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식은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뒤에 게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합과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차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고등진도. 정리하시고 7시 한 15분부터 중3 거 할게요. 중3 거 오답 정리해주고 다음 과정 할게요.